자, 우선 저희 그 금융그룹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산업금융지주고요. 홀딩 컴퍼니죠. 산업금융지주 밑에 산업은행, 그 다음에 대우증권, 그 다음에 이제 KB 생명이라고 라이프 인슈런스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은행 소속으로 은행이 프라이빗 에쿼티가 가지고 있어서 은행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지주에 편입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캐피탈사가 있고 자산운용사가 있고 인프라 자산운용이라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하는 그런 어셋 매니지먼트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요 각각의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금융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. 은행과 증권과 보험과 그 다음에 여신전문업이라고 하는 캐피탈사에 하는 일과 자산운용업,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인프라 자산운용업,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런 공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앞길에도 관련이 되고 또 금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은행은 알고 여러분들 예금을 주고받고 하는, 그래서 대출을 하는, 예금을 받아서 대출하는 예대 마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증권이라는 거는 이제 증권을 사고 팔고 하는 브로커리지부터 시작해서 대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의 활동들 그런 걸 이제 투자금융이라고 그러는데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그러는데 DCM, ECM 하는 것도 Debt Capital Market, Equity Capital Market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. 또 요새는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남의 고객의 자산을 받아다가 운용하는 것들, 이건 은행에서는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그러고 증권에서는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고 자산운용도 이제 그 매니지하는 거죠. 이 정형화된 펀드 형태로. 그러니까 은행, 증권, 자산운용 이게 캐피탈 마켓의 3박자입니다. 3박자. 캐피탈은 리스, 그러니까 무슨 기계나 이런 거를 들여와서 빌려주는 거를 금융으로 하는 그런 파이낸싱, 리스 파이낸싱. 또 벤처 투자,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브릿지 론들, 이런 게 이제 여신 전문업 그래가지고 캐피탈사들이 하는 일입니다. 할부금융, 뭐 팩토리 이런 것들이 다 캐피탈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산업금융지주, 산업금융그룹 그러면은 전국의 금융그룹으로서 은행, 증권, 보험, 자산운용, 캐피탈을 망라한 그룹이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른 금융그룹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른 금융그룹은 은행이 대개 이제 소매은행입니다. 소매은행. 불특정 다수,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금을 받아서 또 가계대출을 하고 소매죠. 소매.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는 그 리테일 뱅킹을 주로 하는 은행을 이제 모 은행으로 가지고 있는데, 이 KB 금융그룹은 산업은행을 가지고 있는, 산업은행은 뭐냐면 홀세일 뱅킹이에요. 이렇게 이 개인들로부터 예금을 안 받았었어요. 지금까지는 주로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어요. 산업금융 채권에서 조달 수단이 예금이 아니고 채권이었어요. 그러니까 큰 돈을 조달을 해다가 기업들한테 큰 돈을 빌려줬어요. 기업 대출을 한 거죠. 기업 대출. 그래서 산업은행의 클라이언트는 전부 기업입니다. 기업이고 다른 은행이고 기관 투자가고 클라이언트가 달라요. 그래서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 기업 금융에 특화되어 있어요. 기업의 재무 활동에 그 파이낸셜 니즈를 알아서 온갖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은행하고 전혀 다른 게 대부분의 은행들,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이런 데는 그냥 예금 받아서 대출하는 거가 한 85% 정도 돼요.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기업 금융을 해요.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다. 그럼 이걸 어떻게 소화를 시켜주지? 어떤 기업이 IPO를 한다. 그럼 이걸 어떻게 성공을 시켜주지? 어떤 기업이 M&A를 하고 싶다.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지? 뭐
프로젝트 파이낸스, 프라이빗 에쿼티, 파생상품 거래 이런 그 기업들의 기업금융 수요에 맞춰서 조달도 해주고 또 대출도 해주고 연결도 해주고 이 파이낸셜 니즈를 풀어주는 그래서 이 금융 솔루션 프로바이더 그런 역할이 산업은행의 역할입니다. 이게 전혀 다르죠. 은행은 은행이죠. 그런데 최근에 지난 60년간의 역할을 좀 변모시키자고 해서 개인 금융도, 리테일 뱅킹도 지금 추가해서 새로운 상품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렇게 좀 다른 은행이다 보니까 이 그룹 전체가 지향하는 바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의 강점을 가진 종합금융 그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 이 기업금융이 코퍼레이트 뱅킹이고 투자금융이 인베스트먼트 뱅킹인데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이제 캐피탈 마켓 활동입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증권회사가 주로 하는 일이 인베스트먼트 뱅킹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기업금융과 투자금융,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연결해가지고 하면 좀 세계적으로도 똑같은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. 아직 그런 게 우리나라는 없거든요. 지금. 여러분들이 아는 무슨 골만삭스, 모간 스탠리, 뭐 베어스턴스,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이름들, JP 모간 체이스 이런 레벨에 가까이 가서 경쟁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스코프도 없고 그런 역량을 갖춘 데도 없어요. 그러니까 유일하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KB라는 은행이 그런 업무를 좀 했고 그다음에 대우증권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증권회사 중에서 제일 큰 데고 그런 비즈니스를 제일 많이 하는 데니까 이 그룹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그러면 제일 마땅하겠다.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변신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저희 그룹은 총 자산으로는 작습니다. 왜냐하면 한 번도 M&A나 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 자산으로는 6번째, 7번째 할 겁니다.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합했으니까 국민은행, 국회은행 합하고 산업은행, 한일은행 합해서 우리은행 되고 이런 식으로 몇 개 은행이 합해졌는데 저희는 한 번도 합한 적이 없어서 총 자산은 작은데 국내 7세계 125인데 자기 자본으로는 제일 큽니다. 20조 가까이 되죠. 20조 가까이 되고 세계에서 70조 정도 되죠. 우리나라 모든 인더스트리가 지금 세계 탑 10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는 뭐 조선, 자동차, 전기, 전자, 철강 어떤 인더스트리든지 탑 10, 탑 7, 탑 5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금융 영역은 세계 70위권에 있습니다.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.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. 그 낙후된 이유도 뭐 굉장히 많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가장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중에서 프로미싱한 거 제일 많이 성장할 것이 바로 이 금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? 탑 5, 탑 10 안에 가니까. 그래서 여력이 굉장히 많다.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KB금융그룹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기업금융, 프로젝트 파이낸스, DCM, 프라이빗 에쿼티, M&A 자문, 증권회사는 이제 에퀴티 링크드 시큐리티스, ELS, DCM, IPO, 유상증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맛보기로만 보시고 이렇게 이런 데 강한 데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상당히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것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여러분 아세요? 프로젝트 파이낸스 알아요? 이게 좋은 학교라서 아는구나.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도로, 항만 짓고 발전소 짓고 원자력 발전소 짓고 하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큰 프로젝트를
이 파이낸싱을 하려고 그러면,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. 투자 회임 기간도 굉장히 길고 리스크도 많고,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. SPC 같은 거를 스페셜 퍼포스 비프를 만들어요.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스킴을 짜요. 어떻게 파이낸싱을 해서 어떻게 발전소를 돕고 어떻게 전력을 팔아서 이 안에서 캐시플로우가 인아웃이 다 맞도록 하고, 이런 그 리스크가 절단이 되도록 이런 형태의 금융을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거를 옛날에 대개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 주도로 하다가 이게 조금 더 나아지면 민간 합동으로 하다가 나중에 민간도 하고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데, 우리나라 SOC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거의 80%를 KDB가 했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아웃룩이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. 미국도 그렇고 유로는 뭐 아주 힘들고, 아시아 정도가 이제 그래도 성장이 있는 지역인데, 이 아시아 지역의 SOC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수요가 향후 10년 동안 8조 달러입니다. 어마어마한 거죠. 어마어마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PF하우스의 1인자인 KDB가 만약에 아시아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의 마켓시어의 10%, 15%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글로벌 하우스가 되는 겁니다. 그럴 정도로. 그러니까 어디에 강점을 갖고 있느냐, 그게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느냐,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마치 싸이가 세계를 석권했다시피 어떤 한 종목으로 세계를 석권하는 것,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. 여러분 각각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제 히스토리칼리 뭘 했나를 한번 봅시다. KDB 금융그룹은 원래 50년에서 53년까지 한국전쟁인데 54년에 설립됐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3년 동안 전쟁 동안에 모든 산업이 전부 디스트로이 됐어요. 그래서 starting from nothing입니다. 그냥 폐허에서 시작했어요.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. 54년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